네, 다음에 박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번에 방송사와 외주사 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아마 시간이 짧아서 다 아마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도 제가 이건 계속 연결해서 방송사와 외주사의 어떤 논쟁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지금 현재 방송사 외주사의 가장 큰 논쟁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작권 문제, 제작비 현실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작비 보전을 한다는 명목하에 간접 광고라는 것을 최근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간접 광고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간접 광고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불편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를 시청을 하는데 이거는 시청자가 간접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막 광고라는 거는 드라마 끝난 이후에 나오는 거지만 이 간접 광고 자체는 어떤 유명 배우를 통해서 그 유명 배우가 입거나 먹거나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시청권에 대한 어떤 방해를 주는 거죠. 결국 이게 제작비 어떤 보존 차원으로 광고 활성화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광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모든 드라마의 간접 광고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뜻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걸 방송사의 자체적으로도 수익 구조로 가기 위한 방송사의 인하우스 PD나 안에 있는 작가나 프로듀서가 방송사의 내부에 있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분이 없습니다. 경영진 일부만 찬성할 뿐이지.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 방송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시청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건데 방송사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그거는 어떤 인력 구조의 조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외주가 과거에 90년 초에 외주가 5% 됐던 게 지금 외주가 지금 50%가 됐는데도 인력이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어떤 신청권에 문제가 되는 간접 광고를 넣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면 요 담당 국장 되시는 분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 간접 광고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건 간접 광고가 과연 PPL이라는 게 과거에 존재했지만 사실은 그게 방송법에 허가낸 게 아니었거든요. 외주 제작사가 했을 때 몰래 사실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걸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제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데 광고 현실화 시킨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전 제작 드라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전 제작에 휴대폰이나 의류나 이런 어떤 런칭을 한다고 하면 이 사전 제작이라도 방송을 올 가을에 할지 봄에 제작을 해서 내년에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며 사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사극 같은 경우에 물론 현대물에 쓰이는 광고는 아니지만 사극에 나오는 어떤 한약 재료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어떤 어떤 시청권에 대한 어떤 문제 전혀 삼지 않고 간접 광고를 등용을 시켰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간 광고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광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중간 광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국정감사 오실 때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하고 오시면. 네.